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잃지 않는 쉬운 투자 박상준입니다. 오늘 많이 잃었네. 야, 오늘 진짜 많이 빠지네요. 오늘은 전 세계가 지금 폭락, 이 정도면 전 세계가 빠졌으니까 약간 퍼센테이지로는 폭락은 아닌데 급락 정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느낌은 뭐 폭락 느낌 좀 납니다. 네. 다우지수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2% 가까이씩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다 빠졌는데 니케이는 2%, 터펙스는 2.18%, 항생도 2.09%, 홍콩 H도 1.94%, 그 다음에 인도 니프티가 2.8%, 뱅크 니프티는 3.69%. 아주 뭐 싱가포르는 좀 안 빠졌네. 네, 거의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까지 좀 늘어나는 것처럼 좀 보이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확실한 내용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확진자 수 늘어나는 과정에서 결코 좋을 게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별로 아닌지 긴지는 시간 꽤 지나봐야, 다 나와봐야 하는 거잖아요. 다 나와보고 나서 이거 뭐 괜찮네 이 정도면,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한 달, 두 달 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꼭 오미크론 때문이라기보다도 오늘 뭐 바이오 업종 뭐 다 같이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투심이 많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주식들도 또 저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대주주권 요건 10억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테니까 그런 물량도, 오른 주식들은 그런 물량이 터지는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네,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털리면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파는 거잖아. 다음 주면은 다음 주 28일로 올해 장은 끝나는 거니까 29일이요. 30일까지 장이 있죠. 예, 네, 28일로 끝나기 때문에 29일부터 내년 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물량 부담은 이제 일주일 정도 더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예,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아시아 증시 뭐 2%대 빠진 거 대비해서는 다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1.8%나 그래도 빠졌습니다. 똑같이 빠졌죠, 뭐. 네, 코스닥은 1% 정도 빠졌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1조 원이나 오랜만에 이렇게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100억 매수했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5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1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뭐 시간이 갈수록 계속 매도가 좀 세졌습니다.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5,700억 매도했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좀 매수가 좀 나중에 들어와서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 뭐 거의 전업종 하락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의료정밀 섹터만 이제 ST 바이오센서가 1% 상승한 영향에 0.4% 플러스가 났었고, 그 다음이 이제 통신업종, 그 다음 두 번째로 상승한 업종인데, 그간 좀 잘 방어를 해왔잖아요. 그래도 통신업종 전체적으로 0.6% 하락을 했고요. SK텔레콤만 0.16%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 이건 안 움직이는 적이니까, 네. 업종이니까.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도 좀 그나마 방어를 잘 했습니다. 롯데제과, SPC, 삼립, 풀무원 정도가 이제 플러스가 났고요. 나머지는 다 그래도 하락했습니다. 의약품 섹터도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만 1.5% 상승, 셀트리온, 유한양행,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하고 하나투자증권 보통주만 한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증권하고 좀 다르죠. 두나무 등등이 네. 있으니까. 자회사 지분 가치가 또 부각된 영향이었고요. 네. 화학 업종이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제일 많이 하락한 뭐 대형주들 중에 뭐 코스맥스가 오늘 12.7%나 하락을 했고요. LG화학이 6% 하락, SK이노베이션 5% 하락했고요. 이거는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거고. 코스맥스는 이제 중국 법인이 기업 가치가 한 1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코스맥스 이스트란 법인이 있는데 내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상장하지 왜 한국에서 상장해? 그러게요. 이 코스맥스 시총이 1조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자회사 1조 원짜리가 떨어져서 상장이 되면 마찬가지로 LG화학과 비슷한 이슈겠죠. 진짜 그렇군요. 얘네 중국에서 장사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ODM 해주잖아요. 중국 네. 중국에 요즘 잘 뜨는 회사들 있잖아. 그 회사들이 까보면 이렇게 뒤에 까보면 제조원 코스맥스, 그러니까 그 회사죠. 코스맥 이스트. 네. 네. 그 회사를 또 분할해 상장한다. 네. 알맹이가 빠져나가는 거네. 그렇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젠 진짜 지친다, 지쳐. 네, 지치죠. 참. 이건 들고 일어나야 되겠어. 동학
개미 운동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 뒤집어 엎는 걸로 진짜 동학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확 다 뒤집어 엎어야 되겠는데 진짜. 요새 뭐 국민청원도 나오고 아 심하다. 점점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왜 아니 상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지들만 먹고 살라 그래. 아 기가 차네 진짜. 그죠? 네. 아 주주 이거 진짜 너무 후졌다. 응. 일반 투자자들 생각하는 게 너무 후져. 그렇습니다. 반영을 못 받아서 그런가? 그런 거를 인정을 못 받아서? 기업 가치가요? 지주 회사들이 싼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주 회사들이 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주 회사들 중에 되게 좋은 회사들도 엄청 싸잖아요. 지주 그렇죠. 회사 안에 사업도 가지고 있고 뭐 대표적인 게 한화 같은 거지. 한화가 지금 2조 4천억인가 하거든요. 시가총액이. 자산 얼마인 줄 아세요? 자산 얼마죠? 170조 원 정도 됩니다. 응? 물론 부채도 많지. 물론 부채도 많은데 170조짜리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자꾸 상장시키고 그 안에 상장 안 시키는 회사들 굉장히 많은데 저거 언제 상장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격을 못 주는 거지. 근데 이런 거 틀어 막아야 돼요. 지금 정말 열받아 죽겠는데 애플 계속 얘기 들으면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걔들은 바본가? 자회사 없나? 그 상장시킬 수 없나? 안 하잖아요.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시가총액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한국 지주회사가 왜 이렇게 싼데 이런 짓을 자꾸 하니까 싸지는 거야. 욕 나오네. 이거 좀 하루 이틀 이슈가 아닌데 최근에 또 이런 거 제재하는 또 물적 분할은 아니죠. 이 케이스는. 그래서 뭐 제대로 때려 맞았는데요. 최소한 물적 분할부터는 좀 제대로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내년부터는. 아니 쿠팡처럼 외국에 상장을 해야 그냥 차라리 이럴 거면 자신 있으면 외국에 상장하든가. LG 에너지솔루션 미국 가서 상장하세요. 한국에서 자꾸 푸닥푸닥 하지 말고 조그만 시장에서. 열받쳐 죽겠네 진짜. 네. 네. 오늘 좀 경기 민감 업종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화학 업종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철강 금속도 그 다음으로 떨어졌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대형주가 4%씩이나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수 창고 여기는 항공주들, 그다음에 해운주들 다 같이 많이 빠졌습니다. 한 2%에서 4%대씩 하락을 했고요. 전기가스 업종도 한국전력이 2.5% 하락, 한국가스공사가 한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외국인들이 뭐 매수는 없고 제조업에서 3,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네요. 하이닉스만 100억 샀고요. 삼성전자도 뭐 조금 37억 정도 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삼성 SDI의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에서 LPR이라고 불리는 이제 대출 우대금리를 조금 인하를 했습니다. 실질적 기준금리. 네, 매월 이제 20일 날 인민은행이 한 18개 시중은행의 LPR 보고값을 이제 평균을 고시를 하고요. 네. 요 고시된 가격을 전 금융기관이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년 만기 LPR이 전달의 3.85%보다 5bp 낮춰서 3.8%로 발표가 됐고요. 작년 4월 이후 20개월 만에 인하된 겁니다. 지난 6월에도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도 농업이랑 소형기업형 재대출 금리를 0.25% 인하를 했는데 이번에 또 LPR 금리까지 이거는 좀 인하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조망이 좀 있었잖아요. 많았죠. 많았는데 급한 거지 지금. 그만큼 좀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의 한 증권사는 이번에 이 LPR 금리 인하 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시장에 대규모 부양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신호를 줬다라고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최근에 와서는 LPR이 떨어질 거라는 그 생각들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대감들이 있었지. 근데 원래는 안 할 거라고 봤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지준율 인하하고 한 걸 봐서는 하긴 하겠다 했는데 0.05%니까 너무 소소하게 한 거다라고 오히려 실망을 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토스가 기업 가치가 16조 원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운영사가 비바 리퍼블릭하죠. 여기 네. 기존 주주들이 80만 주 주식들을 이제 매각하기 위해서 VC나 PEF를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업 가치가 16조 원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다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대비해서도 한 2배 정도 가까이 증가한 수치고요. 정말 바깥의 기업들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비싸요. 바깥의 기업들이 비싸요. 그러니까 자꾸 맨날 이렇게 거지 같은 짓을 하고 그러니까 장래가 싸지. 난 이제 투표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거 막아주는 사람들한테 투표해야 되겠어. 지금 짜증나서 안 되겠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기업들이 이 지랄들을 하고 있네 진짜. 죄송합니다. 네. 너무 열받았어 진짜. 이번에 기존 주주 매각하는 이 기업 가치는 한 16조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장 외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기업 가치는 22조 원 정도입니다. 그럼 KB금융 시총이 23조 원이니까 거의 뭐 따라잡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한국전자인증이라는 회사가 이 토스 지분 5.6%를 갖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이월드랑 하나투자증권도 이 토스뱅크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월드가 8.7% 상승, 하나투자증권도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는 어디 안 한 게 없네. 하나투자증권은 야, 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 그냥 발 다 대놨네. 예. 네. 네. 투자 정말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 정기요금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예상대로 동결했죠? 동결을 했습니다. 연료변동제 도입을 했었잖아요. 계속 이게 어겨지고 있는데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 그리고 직전 1년 평균 연료비 요 차액을 그만큼 연료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 1분기 요 계산에 따르면 조정 단가가 킬로와트 시당 29.1원입니다. 이만큼 인상을 해야지 이제 되는 건데 한전이 3원 인상하겠다라고 정부에 제출했지만 잘렸습니다. 기재부랑 산업부 협의 결과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유보 사유 29원을 올려야 정당의 연료비. 그렇죠. 요 연료 변동제에 따르면 그만큼 이건 올려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올렸어야 되네. 조금 더 못 올린 거죠. 네. 네. 유보 사유는 뭐 코로나 장기화 그리고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였고요. 네. 현대차증권 전망이 조금 암울한데요. 여름철 성수기에도 9천억을 넘는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4분기 적자는 2조 원이 넘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전기를. 네. 겨울과 여름이 성수기입니다. 네. 흑자 전환에는 23년도는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한국전력이 2%대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악재로 인식하고 많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이미 사전에 조금 떨어졌어요 11월 달에. 네. 네. 그래서 좀 덜 떨어지는 것 같으네요. 네. 그리고 EU의 그린 텍소노미 포함 여부가 22일 날 결정이 됩니다. 텍소노미라는 것은 이제 EU가 어떤 경제 활동이 지속 가능한가를 분류하는 작업이고요. 진짜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라벨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2일에 EU는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해서 텍소노미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주 만장일치 정도의 의견 합치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22일 날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에 이어서 EU도 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지정을 한다면 관련 업계의 수혜가 당연히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전 기술이 기대감 때문에 8.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원전과 천연가스는 친환경 연료는 아니지 않나? 원전과 천연가스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사고 몇 번 났잖아요. 그렇긴 하죠. 사고 났을 때 우리가 그 폐해를 잘 알잖아. 야, 아무리 급해도 그건 아닌 건데. 네, 예. 그리고 이제 동진 세미캠이 그 EUV용 포토레지스트 PR이라고 하죠. 이 개발에 성공해서 삼성전자 퀄테스트까지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PR이라고 하는 거는 웨이퍼 위에 도포하고 노광 장비로 빛을 쏘면 물성이 변하는데 이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PR에 씻어내면 미세 회로가 그려지는 방식이고요. 이 EUV 이전의 공정 불화 크립톤 불화 아르곤 공정용 PR은 예전에도 계속 양산을 해왔었는데 이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는 EUV용 PR은 처음으로 개발이 된 거고요. 2019년에 일본이 한국 소부장 이거 수출 제한했잖아요. 네. 그 수출 규제했던 3대 품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간 일본에만 계속 의존을 해왔었던 소재인데 이제 국산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EUV 테스트 환경을 계속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동진세미캠에. 그래서 이 협력을 통해서 2년 만에 개발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었고요. 삼성전자의 화성 EUV 라인에서 테스트를 거쳤고 최종 퀄을 확정받았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퀄을 받았다는 건 순도가 괜찮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진짜인가? 잘 안 믿어진다. 네. 삼성전자에서 그래도 상용화에 가능한 정도 수준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니까요. 좀 안 믿어져요. 그동안 공부해본 바로는 그 순도 차이가 일본 제품하고 차이가 좀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 99.99999가 몇 개 달려있냐 이런 식으로 순도 따지잖아요. 그런 측면을 보면 예를 들어 99.99하고 99.99999는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뉴스네.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네. 저 항상 이런 국산화 뉴스가 나오면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네. 동진세미캠이 오늘 10%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이걸 했다고? 좀 안 믿어지네. 사실이면 좋겠네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보도가 나오곤 있긴 하거든요. 예. 기술자는
아니어서 뭐 네. 이걸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 안 돼, 죽어도 안 될 것 같다는 몇 개가 있거든요. 네. 렌즈를 비롯해서 케미컬은 되는구나. 그래도 신기하네. 네. 네. 그리고 제네시스 신형 G90 이 신차가 새로 제일 큰 나왔는데요. 차. 네. 네. 그 3년 만에 내외관 그리고 파워트레인을 완전히 바꾼 4세대 완전 변경 모델이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네. 와, 예약을 지난 금요일부터 아마 받았는데요. 하루 만에 12,000대가 계약이 됐습니다. 이거 나오는지 알았어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알았어요. 그때 출시되고. 전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모든 거 다 알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 아마 법인의 이 차량 뭐 구매 담당자들은 아마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엄청 초대형 고급 세단이고 보통 뒷자리가 편한 차거든요. 이 차는 막 네. 발도 뻗을 수 있고 막 엄청 넓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관용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리스 차나 네. 사장님 차나 뭐 이렇게. 네, 뭐 사장님 차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에 이 G90이 10,000대가 팔렸고요. 2021년에는 11월까지 4,800대가 판매됐는데 금요일 하루 만에 12,000대가 계약이 된 거는 엄청난 성과인 것 같습니다. 다들 뭐 이것만 기다리고 이때까지 안 샀나 봐요. 그러니까 하기야 국내 법인들은 국내 고급차를 많이 타죠. 네, 그렇죠. 사장님 소리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렇죠. 오늘 식당 가서 사장님이라 그러던데 나 사장 아닌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아, 않으셨어요? 식당 가면 아이 사장님 뭐 이러잖아. 아, 그렇긴 어디 하죠. 가게 가면 네, 나는 G90 못 타는데. 네, 예. 그러네. 한번 누구 있으면 빌려 타보고 싶긴 합니다. 네, 이 사진으로 보니까 뒷자리가 뭐 거의 뭐 발 뻗어도 안 닿을 정도 편하더라고요. 리무진 버전은. 근데 가격도 1,000만 원가량 전작 대비 인상이 됐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제가 봤을 때 신기했던 기능이 있었거든요. 네, 문 닫을 때 차 문을 손으로 이렇게 닫잖아요. 네. 이걸 안 하고 뭐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천천히 닫히나 봐요. 이런 기능도 있다고 하고 요즘 고급차들 많이 그래요. 그래요?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는. 예, 보통 롤스로이스나 이런 차에 탑재되는 기능인데 그러면 대단한 기술도 아니지 사실은. 모다 몇 개 달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사실 뭐 트렁크도 이제 버튼으로 닫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뭐 몇 개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돈 되게 많이 받더라고 얘들이. 어려운 기술은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좀 신기하긴 해요. 그래 맞아. 문 열었을 때 비 쫙 나서 뭐 이런 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돈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건 방지턱 넘을 때 이 경사로를 내려갈 때 차고가 2.5cm가량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부가 긁히는 거를 좀 방지를 해준다고 하는데 에어 서스펜션인가? 예,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게 좀 에어 신기하더라고요. 서스펜션 한국에 아주 안 좋은데 그건 아니겠지 설마? 제가 에어 서스펜션 차 타다가 저기 회사까지 나왔는데 과속 방지턱 한 100개 넘어요. 못 견뎌요. 한국 에어 서스펜션 무덤입니다. 우리나라 그냥 일반 서스펜션 상관없는데 에어 서스펜션의 무덤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 나가면 차 한 10년 타면 나가거든. 에어 서스펜션은 세게 타면 나같이 과속 방지턱 무시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뭐야 그게 과속 방지턱이 뭐야 빠박 이러면서 타는 사람도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의 무덤 운전자거든. 그게 깨달았지. 아닌 건 아니구나 나한테는. 뭐 G90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야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에어서 이렇게 바람 넣으면 쫙 올라갔다 바람 빼면 쭉 내려갔다 그래요. 모르는구나. 네, 저는 그런 차도 타봤어요. 그렇군요. 그런 차도 타봤는데 나하고는 안 맞구나. 고급차에 보통 들어가는 건가요? 네, 고급차에 들어가죠. 얼마나 비싼데 차값이야. 에어 서스펜션. 아, 그래요? 중고차 값이야. 네, 그래서 그런지 이 G90의 롱 휠베이스 모델이 있는데 이게 리무진 모델이거든요. 네. 가격이 뭐 1억 한 6,500 정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거의 벤츠 S클래스보다 비싼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제네시스에 부품 공급하는 모베이스 전자가 오늘 조금 올랐고요. 2.6% 상승했고 나머지 뭐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는 2%씩 하락했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 빠진 거에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시장 좋았으면 올랐기도 했겠다. 네, 그리고 썬데이 토즈가 참 최근에 이상했어요.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NFT 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NFT 한다는 회사들 다 주가 약세 보일 때도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 소식을 알고서 들어온 건지 오늘 위메이드한테 매각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 기존 대주주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의 보유 지분 200만 주를 약 42,000원에 인수를 한다고 하고요. 전일 종가가 32,000원이었거든요.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을 하고 또 삼자 배정
해가지고 190만 주를 추가로 27,750원에 취득해서 총 한 1,360억 정도를 투입해서 34% 지분을 갖게 되고요. 신주인스콘 부사채 300억까지 또 취득할 예정입니다.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은 보니까 개인 주주 100% 지분 회사였는데 이번에 또 다른 공시가 나와서 위메이드하고 합병한 위메이드 트리가 이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을 인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위메이드가 이 썬데이토즈를 인수하는 딜입니다. 되게 헷갈리네요. 예, 되게 헷갈리죠. 근데 결국에는 정리하자면 위메이드한테 인수를 당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위메이드 자회사가 됐고요. 이 썬데이토즈가 오늘 21% 주가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썬데이토즈 주주들은 좋네. 그렇죠. 네. 네. 예. 이거를 근데 알고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좀 알아서 알려드릴 걸. 근데 그거 알려드렸어 잡혀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위메이드는 최근에 계속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가가 뭐 조정받든 말든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 봤던 아주 반가웠던 소식이 버디버디 옛날에 아시나요? 그게 4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 서비스에. 뭐였지? 익숙한데. 2000년도에 시작이 됐던 채팅 서비스예요. 그렇지. 채팅이지 채팅. 기억이 네. 납니다. 네, 추억의 서비스인데 이 버디버디도 이 위믹스 플랫폼에 탑재가 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예. 빅게임사로는 처음으로 아마 탑재가 되는 것 같고요. 위메이드의 지평이 뭐 게임사뿐만 아니라 빅게임사로도 이제 넓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 많이 했네. 위메이드. 그렇죠. 뭐 3년 넘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소식인데 삼성전자 프리미엄 TV에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사용하기로 최종 확정이 됐다라고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네. 네, 뭐 삼성 디스플레이의 원래 이 퀀텀답 OLED와는 별개로 LG 디스플레이 패널이 이달에 확정이 됐다라고 하고요. 내년도 CES 2022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뭐 당연히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내년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패널 출하량이 최대 100만 대거든요. 그래서 연간 삼성 TV 출하량이 5천만 대니까 2% 수준밖에 안 돼서 OLED TV 확대를 위해서는 뭐 LG 패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량이 올해는 800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22년도에는 1000만 대, 23년도에는 1100만 대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업종이 오늘 좀 큰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예, 미국 전기차업체 리비안이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10% 하락을 했고 GM도 5.5% 급락을 했더라고요. 네. 리비안은 이 칩 부족 때문에 실적 부진 전망 영향으로 하락을 한 것 같고요. GM은 이제 자율주행 자회사 있죠. 크루즈. 여기에 CEO가 뭐 사인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 이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10% 낮춘 3,950억으로 전망을 낮췄는데요. 이유는 또 이 리비안하고 비슷하게 칩 부족 상황에서의 배터리 판매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의 목표가도 93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GM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고객사잖아요. 그 영향에 LG화학도 오늘 6% 가까이 하락해서 52주 신저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라고? 네, 뭐 작년 10월 정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주가가. 와, 참 돌겠습니다. 네, 게다가 뭐 다음 달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미칠 것 상장이 아니라 이 청약 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죠. 미치겠다 진짜. 네, 악재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떡하냐 진짜. 네, 오늘 삼성 SDI가 4% 하락, SK 이노베이션도 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소재들도 솔루스 첨단 소재가 5% 하락, SK I 테크놀로지 3.5% 하락, 동화기업 3% 하락, 포스코 케미칼 2% 하락.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참 이 성장률이 한번 꺾이니 무섭습니다.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네, 특히 이 거버넌스 이슈는 좀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나가는 것마다 떠듭시다 앞으로. 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농민운동에 불을 지핍시다. 네, 기업들이 뭐 다 같이 협의하면 사실 다 같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 네. 개별 기업들이 먼저 행동하기는 쉽지 않은 것 이렇게 같아요. 단기만 봐. 자본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그 자본시장 확대되면서 다 좋아져요. 근데 당장 급한 거지 자기 돈이. 그리고 또 저것도 있어요. 벤처 캐피탈과 그쪽만 자금 선순환으로들이 굉장히 좋아서 오히려 그쪽은 지나치게 가격이 조금 높은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PT만 잘하면 50억 100억 그냥 모여 요즘에. 네. 진짜로. 저 나가서 PT 하면 50억 100억 모이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상황에 저를 뭘 보고 50억 100억을 해줄 건데 근데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조금 왜곡된 것 같아요. 자본 시장이 잘 되고 그래서 덩달아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벤처 이게 더 잘 되면 선순환이 되는데 이제 약간 가분수야 지금.
그래서 이쪽 시장을 조금 좋게 만들기 위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비상장 주식은 정말 핫한 것 같은 게 요즘에 연예인들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아유, 거기에 비하면 넉마들 많어? 거래소 내, 코스닥 내에는 넉마들 막 2.5배? 뭐 이런 거? 네. 빨리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오늘 연합인포엑스에서 8시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